자, 안녕하세요. 원조 포크맨. 자, 어제는 아침에 어젯밤에 비가 오고, 어제 그저께 밤이죠. 비가 와서 어제는 좀 대만 왔거든요. 대만 왔는데 엊그저께 보강포차가 들어오면서 옥수수를 한 30통 30대궁 밟았어요. 밟으면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. 옥수수 밟으니까 나중에 밟는 데는 물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얘기를 했는데 땅 주인이 몇 개 망가지지도 않을 건데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마음 편하게 그냥 작업을 했죠. 어차피 다 물어주면 되니까. 밭이야 밟아 망가질 게 없잖아요. 옥수수만 망가지는 건데 옥수수는 물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별 신경 없이 옥수수를 밟았죠. 근데 예상외로 좀 많이 밟았죠. 한 30-40개 밟았으니까. 근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왜 밟았냐고, 이걸 얘기도 없이 밟았냐고 하면서 길을 막는 거예요. 아니 얘기했잖냐고. 그때는 그 보강토 옆에 거를 망가지는 줄 알았지, 이렇게 입구 거 망가지는 줄 몰랐다는 거. 그게 보강토 옆에 거, 보강토 바짝 싸거든요. 저쪽에 보면은 알다시피 옥수수하고 바짝 싸니까. 매울게요. 저쪽에 바짝 싸니까 저기 망가지는 거는 저 해봐야 몇 개 망가지겠냐 해서 그냥 자기는 그냥 피해 보상 없이 그냥 작업해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어차피 망가지는 거, 그쪽이 망가져도 이쪽이 망가져도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 거잖아요. 그랬는데 길을 막고서 얘기를 안 했느니 이게 서운하네. 아니 가격은 다 물어주기로 했으니까 좀 그 보상을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했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라서. 그래서 결론은 제가 동네 분이니까 저도 이사 온 지 10년이 돼도 얼굴 가끔 지나다니면서 얼굴만 인사만 했거든요. 인사만 가끔 했는데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. 나중에는 이 동네 여기 장비하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? 자네가 그 동생이구만. 그래도 집주인 보고 오라 그래. 땅 주인 보고 오라 그래. 이거 길 못 열어줘. 근데 그 목적이 뭘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제가 땅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땅 주인은 또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땅 주인은 또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못 내려가니까 나보고 좀 해결 좀 봐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그런 봉투에다가 한 10만 원 넣어가지고 가서 좀 사과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과를 했죠. 사과를 했는데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죠. 그런데 사과하면서 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봉투를 드렸죠. 드리면서 죄송하다고. 아무튼 옥수수 대공이 옥수수가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게 한 통에 500원 정도 아닌가요? 500원 정도? 보통 이마트에서 한 통에 500원 정도 팔 거예요. 초창기 비쌀 때는 한 1000원도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아마. 그런 500원으로 봤을 때 30대공이면은 15,000원이나? 그럼 40대공 하면 2만원이고 한 30-40개 되니까 10만원 드렸어요. 10만원 드리니까 그래 공사 끝날 때까지는 아무튼 이제 막진 않고 길은 안 막고 알아서 공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. 그리고 공사 끝나면 거기가 비닐도 막 비벼졌거든요. 나중에 다 비닐도 깨끗하게 걷어주는 조건으로 공사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사 진행하기 전에 미리 좀 주변에 그냥 가서 인사를 하지 말고 홍삼 음료라도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주변에 돌리는 것도, 집집마다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여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짜리인데 오늘 좀 늘어났어요. 1300만원짜리. 1300만원이면 이게 보강톤 대부분 하루에 50회배 정도 싸거든요. 그래서 50회배 정도니까 1300만원 130회배는 3일 정도면 싸는 건 싸요. 싸는 건 싸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정리, 텃파기 하루, 주변 정리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대부분 해배당 대부분 전국적으로 채하가 양이 많은 거는 10만원 이하도 있어요. 진짜 1000회배 된다, 500회배 된다 이러면은 10만원 이하도 가능하죠.
근데 이렇게 작은 거 100캡의 단위는 1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하가 10만원인데 이렇게 보시고, 보강토 원주가 그래도 뭐 제일 싼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주변에 뭐 여러 군데 지역마다 뭐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역마다는 얼마 하는지. 여기 같은 경우는 최하가 10만원, 그 다음에 양이 많다 그러면 9만원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9만원은 잘못 맡으면 솔직히 까진다 보면 돼요. 보강토 블록 값 한 절반 정도 보고 인건비를 4분의 1 보거든요. 장비를 4분의 1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게 거의 떨어지는 게 잘해야 10% 20% 떨어지거든요. 근데 재수 없으면 까지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딱 보면 알아요. 이거는 까질 땐지 안 까질 땐지 대충 보면 답이 나오죠.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즘엔 또 알골재가 또 순환골재 대부분 쓰잖아요. 순환골재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순환골재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정상골재다 그러면은 10만원에서 남는 게 별로 없죠. 예전에는 정상골재로 이 알골재를, 그러니까 순환골재 못 쓰게 했었어요, 예전에는.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형님 저쪽으로 갈까요? 항상 사람 조심해야 돼. 항상 장비를 들고 있으면은 여기에 저쪽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바가지 거꾸로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. 그러다 나라시판이 있어가지고 좀 붓기가 별로예요. 나라시판이 있어서. 원래 이거 보강토 이거 골재 풀 때 나라시판 없는 게 좋아요. 근데 일반 작업 여러 개 터프하기라든가 이게 나라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. 찢다 붙였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라시판 달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맨 위를 먼저 채워줘요. 채워주고 저 구멍을 다 차면은 옆으로 옮기는 거죠. 구멍을 다 채워주고,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흙을 반 채워요. 흙을 반 채우고 막판에 골재로 마무리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높이에요. 이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나르지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초보분들을 높은 데서 밑에 수평을 잡아보라 하잖아요. 그럼 못해요. 이렇게 지금 장비 높이만 해도 2m가 되고, 그 다음에 텃밭이 높이가 2m 된다 그러면 총 4m잖아. 4m인데 4m 밑에 수평을 못 잡으시더라고, 초보분들이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솔직히 못 잡아요. 솔직히 못 잡는데 꿀팁이라면은 자꾸 내려가 보는 방법. 한번 대충 잡은 다음에 내려가 봐요. 그러면 한 10점 20점 차이 나거든요. 근데 한 번에 딱 될 수도 있어요. 잡다 보면은 이거 한 번에 딱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완벽하게 다 수평을 못 잡는다. 근데 대부분 그 뭘로 보시냐면 저 보강토가 수평이잖아요. 보강토 저 블럭이 수평이니까 저기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저걸 기준 삼아서 이제 밑에 높이가 저는 이제 이 나라시하고 나면 높이가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러거든요.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. 그런데 어떤 업자에 따라서 어떤 업자는 약간 높은 걸 원해요. 어떤 업자는 약간 낮은 걸 원해요. 업자마다 다 틀려.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 스타일 맞춰가지고 처음에 업자를 만나면은 요렇게 어떻게 나라시는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? 이렇게 높이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? 그러면은 그분은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강토는 이렇게 기본 세트 3명이 오셔요. 3명이 오시는데 3명이 보통 해배당 2만원치 맡아서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맡아서 할 경우는 그렇게 되고, 장비가 맡아서 할 골재 넣어줘라. 장비가 맡아서 할 경우에는 그냥 해배당 2만원 주면은 안 돼요. 그냥 약간 좀 까다롭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, 아무래도.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요쪽 텃파기를 더 해야지, 여기까지는. 그러니까 이거는 텃파기 한 다음에, 그럼 먼저 지금 텃파기를 해. 근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다 지르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저쪽으로 마무리 주세요, 먼저. 저쪽 하다가 이거는 제가 이거 지르기를 해서 치울 때를 만든 다음에 해야 돼. 써먹지 못해, 이 흙은. 그래서 요거 한번 대매우기 한 다음에 요 빵꾸로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다 묻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, 해배당 주셔도 상관은 없고, 장비가 맡아서 할 경우, 장비가 혼자서 뭐 텃파기 다 하고 레벨 다
확인하고 저 경계 다 측량 그 제일 중요한 게 텁하게 할 때 저 측량점을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끈으로 중간을 매 가지고 양쪽 45도 90도에다가 이제 끈을 받고 이제 딱 그 줄을 이제 말뚝을 들었다가 그 텁하게 하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. 그런 원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텁하게 할 때 저 말뚝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경계 말뚝이 조금 움직여서 또 5cm, 10cm라도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이게 집을 지면은 그 경계 측량을 다시 하거든요. 집을 지거나 뭐 건물 지거나 뭔가 택지 개발하거나 하게 되면은 경계 측량을 다시 준공 측량이라죠. 준공 측량할 때 벗어나면은 5cm, 10cm 벗어나잖아요. 그럼 다시 다 뜯어야 돼. 제 전에 영상 보면은 그 보강도 한 10cm, 20cm 벗어났는데 전체를 다 뜯었어요. 그 한 500캐베, 1000캐베?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공사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. 5천만 원 들어갔는데 다시 뜯어서 다시 하면 5천만 원 또 들어가는 거예요. 야,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경계 측량이 제일 중요하다. 수학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점을 들었다가 다시 텁하게 하고 다시 내리는 방법. 그거는 먼저 그 경계 측량을 90도로 해가지고 끈을 박든가 자를 재든가 전 끈 박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자 두 개 갖다가 양쪽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무튼 요거를 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. 자, 대매우기는 이게 그레이드가 안쪽으로 말리면 안 돼. 그래서 보강 이거 흙을 불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떨구면서 이 흙을 떨구면서 흙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밀리면서 바깥으로 펴지는 거예요. 그레이드가. 화면이 잘 안 보였네. 밑에 보고 바깥에서 던져서 안쪽으로 떨궈주는 이런 방식. 여기는 조금 밀렸네. 자, 1300만 원짜리 잘 남으면은 진짜 300~400 떨어지죠? 그래, 잘 못 남아도, 우리는 못 남아도 좋은 게, 우린 장비대가 떨어지잖아요. 장비대가 떨어지고, 뭐 또 300~400이 떨어진다면 대박이겠죠?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는 좀 안 좋은 게, 요즘에는 장마철이 안 좋은 게, 어제 비 한 번 오는 바람에 대만 왔잖아요. 여기 흑살이 안 좋아요. 흑살이, 그 마사흙 같은 경우는 어제 비가 와봐야 한 10mm, 20mm 왔나? 마사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강토, 제 친구가 이제 보강토 회사에 있는데 그 친구 말로 현장에 지금 한 5군데, 10군데 돌아가는데 우리 현장만 대만 왔다는 거야. 딴 데는 다 작업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그런 경우는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은 약간 그게 지름 갖다가 싸게 되면은 안 좋죠? 아무래도 그냥 하루 말렸다가 싸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어제 하루 대만을 냈어요. 대만 했으니까 인건비는 안 줘도 되죠. 장비 때도 못 받는 거고 인건비 그냥 올수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마무리 영상 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